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해왔습니다. 2달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급으로 해석합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은 만약에 이대로 야당이 강행할 경우에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죠. 일단은 현재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면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현재 완벽하게 통일된 의견인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 그 저희 채널 A에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와서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계속 반대를 하면 마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우려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내에도 현재 일부 이견이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아마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 중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충분한 숙고를 거친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일정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민주당 추천 재판관 2명, 내일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명 동의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이제 처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26일, 27일에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를 불참한 상황이지만 저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헌법재판관 3분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일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이 3분의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전 원내대표였던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다 여야가 합의해서 야당 몫이 2분, 또 그 여당 몫이 1분으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다만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자꾸 당리당략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리당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있는 당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기에서 왜 불참하고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꼼수를 지금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당의 불참 속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영상 짧게 보시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하는 그 탄핵 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 심판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점까지 아니 지금은 포함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동장도 아는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불참을 했고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신청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장관 인사는 빨리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정수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되어야 합니다. 조석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드립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관 2명을 임명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궤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끌고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요즘 계속 똑같은 논리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재판관 임명은 허용을 해라. 이 논리인데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티키타카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큰 사고를 쳐놔서 뭘 해도 국민의힘이 하는 모든 일이 국민의 눈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고요. 인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가 하는 얘기를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헌재가 왜 6명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민주당이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걸 방해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빨리 필요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방해하는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또 특히 권성동 대표한테는 매우 불리하고 국민의 인식 속에서 뭐 소위 말해서 오해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런 기록은 계속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지금 이 상황 이런 건지, 네. 왜 대통령의 저 잘못을 해놓은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기호 8번인지 네. 1번부터 7번까지는 왜 탄핵이 그렇게 많이 누적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욕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왜 이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저 부분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장관 임명하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대리인 체제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당도 똑같은 논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 말라 그래놓고 이거는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에서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매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법에 근거해서 해야지 궤변을 늘어나서는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만 만들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체제는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인 이 임무의 제한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학계의 중론은 현상 유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최고 권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 장관직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권한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333 체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 있죠. 그거를 한덕수 권한 대행이 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다만 국회 몫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식적 임명권만 마침표를 찍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거는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장관 임명은 할 수 있다. 이건 법리적으로 상당한 궤변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도가 뻔하다는 거 아닙니까? 4월 18일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겠죠. 그때까지 버텨보자, 견뎌보자. 그러면 분위기 반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 그렇게 국회 몫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회 몫을 지금까지 왜 공석으로 놔뒀냐는 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죠? 그거는 여당이 이를 가져갈지 야당이 뭐 이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지체됐었기 때문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 완전히 법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제가 그 논의 과정에 있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 몇 년간 특히 4월 이후에 해왔던 모습을 보면 거대 야당으로서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2자리냐 1자리냐 이어가지고 논의가 안 돼서 안 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핑계죠. 알겠습니다. 논의할 게 많습니다.